반갑습니다. 세움에서 정신요고 담당하고 있는 통합과학 강사 장은화입니다. 오늘은 정신요고 내신 대비를 위한 설명의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의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해될 때까지 그리고 이해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과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게 소통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교재나 그리고 주간지와 같이 다양한 자료들을 접하면서 여러 유형에 대해서 풀어보고 체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에는 앞에서 응원해주고 뒤에서는 좀 밀어주고 이런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선생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마지막 요 문항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정신요고는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기출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서술형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대비를 하여야 1등급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학생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장 먼저 7주차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난이도에 해당하는 소단원을 앞주차에 좀 달리면서 그 사이에 클리닉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즉 1, 2주차는 사실 필수적으로 클리닉에 참석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누적 테스트를 통해서 앞주차에 대한 단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는지 혹은 문제 적용은 잘 할 수 있는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시험 말미에서는 실전 모의고사나 아니면 직보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전 감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이에 학생 성향을 파악하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지 체크하면서 밀착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적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누적 테스트는 전주차에 해당하는 단원을 복습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직후에 이렇게 오답률을 책정하고 가장 높은 오답률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번 재반복하면서 아이들이 다음 주차 때는 이렇게 보이다시피 25%에서 55%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체크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주 5일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만 해주시면은 저와 그리고 현재 통합과학 강사 선생님들이 각 전공별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클리닉 때 질의응답과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아이들이 특히나 어려워하는 부분에서 빨리 확인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작년 정신요구 수업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 필기를 보내주거나 이렇게 전달을 하였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해당 단원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신 거는 없는지를 계속 파악하면서 수업 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직후에는 제가 수업했던 내용을 손필기본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공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업 시간 내에 했던 것들이 저 문을 나가는 순간 100%다 기억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기본을 제공함으로써 이 흐름에 대해서라도 사실 다 기억할 수 있게 그리고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고요. 까먹더라 하더라도 이런 필기본을 다시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단원에 대해서 매 주차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험 기간 내에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뿐만 아니라 사실 학교 수업이 끝난 직후에는 여러 학원을 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밤 10시 넘어서까지도 질의응답을 받아줄 수 있다. 어려운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필기본을 적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톡방에서도 사실 질의응답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부끄러운 친구들을 위해서 개인 카톡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요. 그리고 시험 직후 혹은 시험이 가까워져 가면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5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Q&A로 정리해서 올려주었습니다. 특히나 단어 하나에 유의해야 되는 이런 고등학교 1학년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감점이 일어나면 사실은 1등급은 놓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시험 전날 혹은 직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좀 어떤 것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방황하는 친구들 혹은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톡방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금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우리 학교 시험은 이번 시험은 어땠는지 난이도는 어떠하였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이렇게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학교 기출 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려면 최근 3개년의 시험지를 다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원자의 생성 과정에 해당하는 지구과학 파트이죠. 일부 화학 문제와 화학 단원과 조금의 연계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많은 출제 빈도수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매년 꾸준하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공부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신여고와 같은 경우 모든 각 소단원 그리고 각 문항별에 대해서 놓칠 수가 없는 게 고루고루 출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 이렇게 특정적으로 매우 높다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출제됨으로써 아이들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방대하게 느끼고 시험 범위가 아주 많다라고 느끼면서 조금 공부하기 버거울 수도 있는 시험이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하는 기말고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에 해당하는 단백질과 핵산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 또한 꾸준하게 출제가 되었었고요. 특히나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혹은 여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물리 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출제 빈도수가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단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특이한 점은 타 학교와 다르게 정신여고와 같은 경우에 물리 파트가 1학기 중간고사 때 전 단원이 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륨이 큰 단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것이고, 특히나 이렇게 중력과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에 대한 빈도수가 좀 높다라는 것을 파악해서 우리 정신여고는 개념에 대해서 혹은 줄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비해야 되는 학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특히나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도 다지선다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혹은 서술형 문항을 출제하면서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고요. 유전정보의 흐름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렵고, 그리고 아이들이 모식도 해석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단원이 되는데, 그 단원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빈도수조차 높기 때문에 잘 대비하여야 1등급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특기 진도에 대해서는 사실 2학기에 해당하는 내용 혹은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보고, 우리 정신여고 시험지에 대한 특징에서 각 문항별로 혹은 영역별로 어떤 것에 대해서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22년도에서 보시면 간략하게 나오면서 단순하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지만, 23년도 1년 뒤에는 선지 하나를 좀 더 까다롭게 만들어내면서 아이들이 좀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어들을 매칭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수능 모의고사형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암기를 확인하는 선지들과 다르게 이번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료 해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명과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세포막의 구조, 즉 명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24년도 1학기 중간과 기말고사에 범위가 누적 혹은 연계성 있는 단원들을 가장 비슷하게 출제되면서 아이들이 특히나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출제를 하였다. 특히나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DNA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로 넘어갔을 때는 DNA와 RNA 그리고 단백질과의 서로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해당 단원 생2에 해당하기도 하며 추론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이렇게 현상과 매치를 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지 각 상호작용에 대한 현상들을 섞어내면서 매칭을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렇게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면서 줄글 형태로 내려 있다, 즉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학기 중간고사에 2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운 화학 파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전에는 사실 조금 다소 쉬운 모형을 가지고 왔다면 가장 최근에는 모형 없이 추론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지 모식도가 좀 더 복잡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재 라인업인데요. 가장 먼저 수업 때 진행하는 저희 본교재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나가는 주간지 있을 것이고요. 이 주간지 내에는 난이도별로 그리고 정신요구 기출과 가장 유사한 문항들을 배치하면서 매주마다 과제장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학교 기출과 그리고 시중에서 나와 있는 5종 출판사에서 기본 필수 개념부터 고난이도까지 이것만큼은 꼭 풀어봐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담은 문제집입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핸드북을 주면서 아이들이 기본 개념이나 아니면 필수로 외워야 하는 것들을 좀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심화 문제, 확인 문제까지 넣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과학에서 고2, 고3으로 연계되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날개 문제로 놓치지 않고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내신 대비를 한다면 이런 교재들로 약 1800문항 정도를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험이 끝난 직후에 정신요구 시험은 저희 교재와 얼마만큼 유사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가장 먼저 1학기 중간고사 물리에 해당하는 문제였고, 마찬가지 수능형 자료에 해당이 되었는데 아마 아이들이 이 문제를 처음 봤다면 너무 당황했을 것이고 많은 고민을 쏟았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내신 대비를 하였다면 저희 과제랑 그리고 테스트 등에서 유사 문항들을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여러 도표에 대해서 만나보고 아이들이 체화하는 데 좀 무리 없었겠다. 그래서 저와 함께 내신 대비를 한 친구들은 저 문제는 수월하게 맞췄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 23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역시나 3중 추돌 문항을 출제하면서 아이들이 어려워할 법한 모식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 저희 교재나 테이크오버에서 유사 문항 그리고 다양하게 변형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아이들이 많은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화학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결합 모형에 대해서 여러 번 경험을 하여야 이렇게 서술형 문제까지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요. 그렇게 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간지 내부 구성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앞에는 학교 기출 혹은 모의고사에서 해당 단원에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각 난이도별로 이렇게 데이별로 구성을 하였고, 기본 필수 개념부터 고난이도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 배치를 적절하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에서는 일치율을 파악하고 있는데 각 문항에 대해서 저희 교재에 어떤 것과 가장 일치하는지 그 유사성을 파악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저희 본교재와 일치율이 높았다라는 것은 정신요구 시험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준비한 수업으로 저는 총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아이들과 많이 소통하는 그런 선생님이자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것을 어려워하고 어떤 것들에서 고민을 하는지 제가 잘 알아야 학생들과 많은 이렇게 형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곧 저는 학교 성적 그리고 앞으로의 3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대비를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수행평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나가는 배부 자료나 그리고 학교 필기들을 명확히 파악하면서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정리를 한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보다 좀 더 치열하고 좀 더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이 앞에서 이끌어준다면 사실 이 시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걱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 혹은 뒤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좀 지치지 않을 수 있게 제가 좀 더 노력하는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도 그리고 시험도 학교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수업에 대한 혹은 이전 시험지에 대한 기출 분석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수업 필기나 테마별로, 즉 어려운 소단원별로 좀 잘 정리를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업 중에 필수적인 내용은 반드시 오늘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자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신 대비를 들어가면서 아이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보내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에 쏟는 시간을 제가 많이 덜어줄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많은 것을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여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래프나 도표, 그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움에서 3월 10일 월요일 개강이고요. 저녁 6시부터 9시 3시간 수업입니다. 직보 포함된 수업이나 만약에 직보 전까지 조금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클리닉 혹은 이외의 내용들로 명확하게 함께 할 예정이고요. 저희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조금 통합과학을 어렵다라고 느끼거나 혹은 선행을 했지만 조금 불안해서 누군가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수강을 하면 좋겠습니다. 밀착 케어로 1대1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꼼꼼하게 케어하면서 내신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그 보답은 결과로 증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신여고 통합과학 강사 장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